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상윤 기자, 기대가 큽니다. 자, 시선 처리가 중요하다는 거를 몸소 배우신 거죠? 예. 네, 방송은 시선 처리예요. 자, 차분하게, 편하게. 자, 오늘은 어떤 기업 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그 게임 회사인 그 M게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이 회사, M게임. 예, 이 회사는 그 MMORPG인 열혈강호 온라인과 약 40여 종에 달하는 게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3분기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33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업계 순위는 약 10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게임사입니다. 아, 요즘 주가가 많이 좀 급락세를 이어가는 양상인데 오늘 한 4% 정도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천 원 정도 하는데. 자, M게임에 어떤 이슈가 있길래 우리 이상규 기자가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야심만만하게 두고 나왔을까요? 네, 그 M게임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그 게임업계에서 그 M&A 매물로 거론이 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동부그룹에 인수된다는 설이 또 돌기도 했습니다. 그 지난해부터 사실 그 게임업계 M&A 바람이 많이 몰아치면서 상당수 중견급 게임사들이 많이 매각이 된 상태인데 이런 와중에 그 M게임이 그 업계에서 얼마 남지 않은 매물이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아, 얼마 남지 않은 매물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JC도 팔렸죠? 넥슨인가? 넥슨, 네, 예, 그쪽으로 그렇습니다. 넘어갔죠. 네, 자. 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빠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뭐 우리 이상희 기자가 얘기하니까 뭔가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주가나 실적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실적의 경우에는 그 하락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 그 특히 감소세가 예, 네. 2009년부터 이제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했는데요. 매출이 559억 원으로 뒷걸음질을 쳤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35.9%나 줄었습니다. 올해도 실적 회복은 사실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데요. 매출 500억 원 달성이 지금 힘겨워 보입니다. 영업이익률도 10%대로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야, 게임 업체 영업이익률이 10%다. 이거 상당히 좀 이렇게 낮다. 예,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요새 좀 게임 업체들 뭐 그 스마트폰에 게임 많이 판다 해가지고 다들 뭐 성장세가 좋다, 실적 좋다 막 이렇게 시끌벅적한데 왜 유독 이렇게 M 게임은 고전하는 겁니까? 일단 그 열혈광호가 가장 대표적 게임인데 네.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지금 그 히트작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중인 온라인 게임이 약 40여 종에 달하는데 거의 고만고만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 이거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좀 M게임이 그 게임 개발 투자를 좀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금 일단 그 많이 구정을 해서 많이 임직원 숫자를 많이 줄인 상태인데 네. 한때 그 M게임의 매출 규모에 비해서 임직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 한때 1인당 매출이 1억 2천만 원을 겨우 넘는 수준에 그쳤었는데요. 그 영업 비용에서 임직원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12.9%입니다.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인데, 예, 또 영업 이익률이 특히 그 다른 게임사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 2002년에서 2010년 동안 그 영업 이익률이 20%를 넘은 것이 2007년과 2008년 그 두 번뿐이 없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좀 아시겠는데요. 네. 2006년 이전에는 영업이익률이 10%가 채 되지 않아서 그 올해 3분기에도 1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통 게임사들이 영업이익률이 30%가 넘는 것에 그러니까요. 비해서 상당히 그 좀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선 처리가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앞에 있는 카메라를 잘 보고 계신데 가끔은 저도 좀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괜찮으시죠? 자, 저도 처음에는 정말 어설펐어요. 처음에는. 지금은 보기도 싫습니다. 아주 진짜. 아주 그 땀이 나는 그런 해프닝도 없습니다. 너무 뭐 긴장하실 필요도 없고 저를 따뜻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M게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안 남은 이제 그 매각이 예상되는 게임 업체인데 내년 6월에 뭔가 이 분수령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어떤 얘기입니까? 예, 일단 그 M게임이 작년 12월에 그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서 100억 규모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크네요, 규모가. BW라고 하는데 이게 뭐 그 표면 이자율 2%에 만기 이자율 4.2%인데 만기일이 일단 2014년 12월입니다. 근데 이 BW는 일단 W저축은이 50억, IBK 캐피탈이 40억, 메리츠 종합금융증권이 10억을 각각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BW에 풋옵션 조항이 걸려 있다는 점인데 이 BW 인수자가 내년 6월과 12월에 이 풋옵션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들인 그 BW에 대해서 M게임에 대해서 다시 사들여 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그 상환 금액이 그러니까 내년 6월에 103억, 12월에 104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데 내년 6월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상환을 요청을 했었을 때 M게임의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치면 이게 100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6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풋옵션에 응할 수 없다. 예, 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예, 당장에 있는 현금만 가지고는 힘든데
지금 상환 자금이 많이 모자르죠. 근데 물론 기타 금융 자산이 50억이 있고 그리고 매출 채권이 155억이 있긴 하지만은 이건 또 한 달에 유동화가 쉽지 않은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수를 둬서 유동화 시키려고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현금이 그 부족해지는 고갈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근데 또 BWE 인수자가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낮습니다. 일단 표면 이자율이 2%밖에 안 되는데 이게 상당히 낮은 금리거든요. 그렇죠. 시중 은행 금리에 비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또 이보다 더 높은 금리의 회사채도 상당히 쓰도록 하고요. 그래서 내년 6월이 되면 상환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빗발치게 될 거고, 그러면 엔게임은 그걸 상환 자금을 마련을 하면서 이게 상환 자금 마련이 안 될 경우에는 뭐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상환 자금 마련을 위해서 뭐 다른 자산을 팔든지 독자 생존과 매각 그 두 가지 중에서 좀 양자택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BW 보유자들은 뭐 이자도 워낙 싸고, 예. 그다음 낮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우리가 들고 갈 필요는 없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풋옵션을 행사해서 뭐 돈으로 달라. 그렇죠.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게 시기가 내년 6월과 12월에 예. 각각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지금 그에 상응할 만한 그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될 텐데 예. 그거를 좀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엔게임에서는 뭔가 독자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뭐 자산 같은 거를 몽땅 팔아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이거를 매각할 수도 있다. 예. 경영권을 회사를. 예, 맞습니다. 네. 자, 이 엔게임 매각에 변수가 있다면 이제 어떤 것이 또 남아 있나요? 일단 엔게임의 지금 현재 대표작은 그 열혈 강호입니다. 근데 지금 엔게임이 열혈 강호 온라인 2를 지금 준비 중인데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1차 CBT를 하고 그다음에 한두 차례 CBT를 더 치를 예정입니다. CBT는 클로징 베타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 게임에 대한 그 테스트를 해서 그 반응을 살펴보는 겁니다. 야, 이걸 예. 클로징 베타 테스트. 예. 그리고 이후 내년 상반기에 이번에 오픈 베타 테스트라고 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OBT를 실시를 하는데요. CBT, OBT. 예. 쉬운 말이군요. 네, 어려운 말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본격 서비스는 아마 내년 연내로 시작을 할 게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그 열혈광호 온라인이 워낙 그동안에 엔게임의 최대 히트작이었기 때문에 이 열혈광호 온라인 2가 어떤 성적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엔게임의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반응이 좋다면은 엔게임을 인수하려는 게임사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몸값이 더욱 올라갈 수가 있고요. 반면에 그 몸값 이 정반대의 상황이 된다면은 열혈광호 온라인 2의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다면은 몸값이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묘하게도 그 열혈광호 온라인 2의 서비스 시점과 BWE 풋옵션 행사 시기가 6월과 12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시기가 뭐 겹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어허. 그게 그 겹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체크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겹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 열혈광호 온라인 2가 평가가 좋으면 예. 몸값이 또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맞습니다. 자, M게임에 대한 게임업계의 평가는 어떻고 이 M게임의 어떤 몸값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이 되는지 좀 그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일단 끝으로. 그 실적 저조로 지금 엔게임이 많이 고전을 하고 있지만 그 게임 업계에서는 엔게임이 그 매력적인 매물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일단 게임이 상당히 많고요. 그 국내와 해외 매출 비중이 각각 57%와 43%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비스 형태도 자체 개발 22%, 스튜디오 개발 47%, 퍼블리싱 31%로 다양하고요. 특히 게임 자체적인 게임 포탈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도 다양하고 또 게임 엔진을 좀 새롭게 도입하고 우선 게임 인력을 영입을 한다면은 충분히 실적 상승도 노려볼 만합니다. 그리고 일단 M&A 업계에서는 그 M게임의 매각가를 지금 800억 원 수준으로 지금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가치를. 네. 예, 그러니까 M게임이 만약에 그 최대 주주가 경영권과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 800억 정도로 형성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경영권 매각 가격을. 예. 네. 그래서 근데 이 정도 몸값이면은 그동안에 그 게임사들이 M&A 되는 걸 봤을 때 몸값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 22일 기준으로 해서 N게임의 시가총액은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해서인데요. 724억 원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724억 원 정도인데 매각가는 한 800억 원 정도. 예, 근데 거기다가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을 프리미엄을 얹어서. 예,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주가 수준이 지금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이다. 그런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M게임 매각은 그럼 내년 한 6월, 내년 좀 한 상반기 정도에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내년 상반기에 이제 열혈광호 온라인이 어떤 반응을, PBT와 OBT를 통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6월에 이제 풋옵션 행사를 앞두고서는 그때 어떤 식으로든지 그 큰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M게임에 대한 M게임 M&A 얘기를 우리 이상혁 기자로부터 잘 들어봤는데 혹시 더 뭐 실실 얘기나 뭐 그런 얘기 혹시 뒷얘기 뭐 이런 거 있나요 혹시? 그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그 매각설이 나온 게 올해가 아니라 뭐 작년부터 계속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M게임 측에서의 입장은 일단 이렇습니다. 열렬광고 온라인 2가 자기네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 열렬광고 온라인 2와 별개로 해서 자기들은 그 매각에 대한 전혀 의지가 없다. 그리고 매각에 대한 의지가 없고 또 경영권 매각에 대한 의지가 없고요. 그리고 그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새로 이제 회사를 슬림하게 조직을 만들고 새로 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신입과 경력직 직원을 새로 다시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영권 매각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그 유지를 해나가면서 또 새로운 그 게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고 그 경영권 매각에 대해서 지금 일단 상당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NHN도 이제 게임 사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 뭐 다른 요새 이제 게임업계 M&A가 이슈지 않습니까? 그러면 M게임 같은 경우에는 누가 좀 이렇게 혹시 좀 이렇게 눈독을 들일 수 있는 만한 좀 후보군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일단 업계에서는 사실 뭐 얘기가 나오기로는 뭐 NHN이 그런 식으로 협상을 벌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NHN이 협상을 벌였을 때 그 M&A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그 M게임의 그 인력 수준이 그 당시에는 구조조정을 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 수준을 너무 부담스러워해서 그 협상이 결렬이 됐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뭐 NHN과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근데 그 밖에 뭐 대형 게임사들이 몇몇 게임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가장 좀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뭐 NHN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건 NHN이군요. 왜냐면 NHN 입장에서는 사실 그 웹보드 게임이 많이 있고. 네, 맞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고스톱이라든지 아니면 포커라든지 그런 웹보드 게임이 많이 있는데 사행성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행성 논란으로 인해 갖고 그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그 웹보드 게임을 그 보강할 수 있는 MMORPG, M게임이 가지고 있는 특히 열렬광고 게임이 그 MMORPG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MMORPG를 보강을 하면은 자기들 게임 포트폴리오도 다양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렇게 M게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M게임인 M&A도 약간 좀 어수선하긴 하군요. 네, 자, 회사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6월 BW 폭백 옵션 행사 여부를 앞두고 M게임의 독자 생존과 M&A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균입니다. 아주 속 깊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